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영상을 촬영하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 시점까지 한 달 반 이상 제가 중간에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 시키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계속 미루어졌던 외부 활동, 강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집중되었고, 또 그 다음에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본업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것이 한 달 동안 정말 수십 개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약속은 제가 잘 이행 못한 부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업로드할 수 있는 영상들은 노력해서 업로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지역사회복지론 업로드 하다가 멈췄죠. 4강까지 하고 멈췄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5강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복지론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조사론이라든지 정책론이라든지 법제론,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연속해서 촬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론 5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핵심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모의고사 이벤트 합격자가 있잖아요, 그죠? 10분을 추천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영상에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10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발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분의 연락처,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미진 선생님과 서인의 이 두 분만 지금 주소와 받을 수령지 주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분은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12월 29일 수요일까지 9747-5910 제 전화번호죠. 제 전화번호는 이미 뭐 여기저기서 노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개인적으로 전화도 막 오세요. 그래서 뭐 충분히 오픈해도 되는 연락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닉네임과 성함, 연락처, 수령 주소를 12월 29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29일 그럼 30일 날 택배 처리를 하더라도 아마 1월 1일이 택배가 하지 않겠죠. 그래서 1월 초에 받으면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12월 29일까지 주소 남겨주시면요, 제가 택배 발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분, 지금 요 2분은 제가 주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12월 29일까지 주소 남겨주시고요. 혹시 12월 29일까지 문자가 없으면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혹시나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필요한 분에게 양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혼자 놀기, 브레스, 포메리안, 루비네, 고성열, 승현, 이은영, 뭐 지은인가요? 네, 변지은, 그 다음에 카제, 이렇게 8분은 이 번호로 9747-5910으로 누구인지, 본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닉네임과 성함과 연락처와 수령 주소를 12월 29일까지 남겨주시면 그 다음날 제가 바로 택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빽빽하게 글자가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이 PPT 10장밖에 안 되지만 이 10장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시간은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왜? 정말 시험 보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직화 기술을 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PPT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화려하게 편집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만드는 것도 3, 4시간 걸리는데 화려하게 편집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글자가 많고 빽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기서 이거는 핵심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화 기술도요. 시험에 자주 반영되어집니다.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화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직화의 기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럼 모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의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없으면 모임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니죠. 뭔가 모임 조직이 되더라도 금방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돕는 기술, 이것이 조직화입니다. 자, 왜 조직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 조직의 형성, 문제 해결, 주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고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화도 가능할 것이고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환경 개선, 이러한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조직화를 하는 것이죠. 즉 모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직화는 어때요? 단순히 하나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직화돼서 문제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사회복지사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더라도 그 조직이 알아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죠? 또 다른 문제의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화를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함을 맛본 조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우리가 한번 지난번처럼 해보자 라고 의기투합해서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강조한다. 주민 조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별표입니다.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도 조직화 기술에 해당합니다. 통반장의 모임이라든지 시민단체, 동창회도 주민 조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화 기술이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더욱더 탄탄하게 해서 이러한 역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조직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토착 지도자의 개발, 기억하시죠? 자, 토착, 이 마을에 지금은 김진은이라는 지역사회 복지사가 있어서 조직화를 했지만 김진은이 빠져나오더라도 이 안에 김진은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을 키워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 리더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하고 문제 해결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토착 지도자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요. 자, 조직화하려고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이 마을을 조직화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 마을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저의 말에 같이 호응하고 동참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조직화는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마을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을 사람들이 뭉칠까요? 뭉치지 않죠. 어떠한 쟁점,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져야 조직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 해야 되겠어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고 실천 가능한 이러한 문제일 때 주민들이 참여하겠죠. 그래서 쟁점이 시급하고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이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 쟁점이 있을 때 조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오페스 시설이 들어온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내달 1월 1일에 공사 시작한대. 그럼 어떻게?
쟁점이 시급하죠. 아주 구체적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뭔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주민 조직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쟁점이 시급하고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것일 때 조직화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사회복지사는 조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촉매자라는 것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누룩과 같아서 이 정도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촉매자, 그 다음에 연계자, 교사, 촉진자 등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뭔가 문제가 발견되면 이것을 키워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촉매자, 촉진자, 연결자, 교사의 역할들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봅시다. 19회 올해 시험이었죠. 주민조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다. 맞죠? 문제 해결이 결국은 뭐예요? 목표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직된다. 16회 볼까요? 조직화에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당연하겠죠. 조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화하기 때문에 참여해야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역량 강화 있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나 환경 개선, 갈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맞습니다. 14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회복지사는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갈등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조직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어떤 문제, 현안이 있으면요, 그것에 긍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요,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집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익 집단이고 누가 불이익 집단인지, 이러한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조직화가 원활하게 되겠죠. 여기는 이익 집단인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의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9회 볼까요? 지역복지운동은 조직화 기술을 활용한다. 지역복지운동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역복지운동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지역복지운동을 하죠. 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역복지운동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복지운동은 실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화의 기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조직화하면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모임을 왜 만들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다양한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그러면 나와 지역 주민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그 지역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키워주기 위해서 토착 지도자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네트워크 연계 기술입니다. 자, 네트워크 연계 기술과요, 최근에는 네트워크 연계 기술과 맞물려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연계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는 뭐예요? 거미줄을 치는 거죠. 거미줄을 치는 것이 네트워크이다, 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 연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사는 뭘 해요? 네트워크 연계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네트워크 연계에서 핵심 단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피합니다. 자, 네트워크 시켜줌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서로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기관은 김준은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김준은이 또 이쪽 기관에 갔어. 그런데 A 기관에서 뭘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B 기관에서도 똑같은 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처럼 서비스의 중복과 또는 누락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나 시설들이 네트워크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복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도 막을 수가 있겠죠. 왜? 여기도 10케이스, 여기도 10케이스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여기도 김진은이 포함되고 여기도 김진은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기관에서 김진은은 A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어 하는 순간 서비스 누락되었던 누군가는 B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겠죠. 예를 들어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요즘 겨울철에 뭐예요? 김장 나눔 이런 거 참 심각합니다. 어떤 집은요, 할머니가요, 치아도 없는데요, 김장김치가요 7박스가 쌓여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손주들도 있고 김치가 정말 필요한 곳인데 김치 한 박스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처럼 네트워크 연계를 잘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A기관에 가면 A기관에서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김진훈에게는 밑반찬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밑반찬 기관에 연계되어 있고 김진훈의 자녀가 지금 교육에서 배제되니까 교육 담당하는 선생님과 연계되어 있어. 그래서 한 곳에만 딱 가면 이미 이 A라는 기관이 다양한 시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A기관만 가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연계 기술이죠. 그래서 서비스와 중복 누락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한 곳에 가면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나오면 네트워크 연계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집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이 자기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관과 기관이 상호 신뢰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네트워크 연계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대 기관과 기관은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수평적인 관계. 자, 네트워크가 잘 되면 그게 나중에 뭘로 발전되냐면 사회 자본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네트워크는 연결망이고 사회 자본은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네트워크예요.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뭐 댓글도 자주 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분한테는 마음이 좀 더 열리겠죠. 그런데 그분이 전화 와서 상담하면 좀 더 자세하게 상담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도. 그래서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면 그것이 뭘로? 사회 자본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네트워크를 사회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획득하고 동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형성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연합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태생 자체가 민관연합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어요. 태생 자체가.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그 결성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 자체가 이러한 연계,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도 자주 나왔죠. 19회 볼까요? 네트워크 기술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자원,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의 방지, 시민 연대의식의 강화,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연결 등의 측면에서 강조된다. 첫 문장과 일치하죠. 자, 18회 볼까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평등한 주체, 수평적인 관계, 평등한 주체의 관계가 보장되어져야 한다. 네트워크는 평등하지 않으면 누가 저 기관과 연계하겠어요. 갑질하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우리 따로 할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대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는 어때요? 서로 존중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겠죠. 18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되어야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네트워크가 되지 우리 정보만 가져가고 그들의 정보는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신뢰관계가 무너지겠죠. 15회 볼까요? 연계 기술, 연계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연계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원 연결자, 중개자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연결자 하면 중개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에 보면 네트워크에서 참여 집단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더 끈끈하게 하겠죠. 저도 20년 전에 노인복지를 시작할 때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했냐면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노인,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우리 가정봉사원 파견,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4개의 기관이 20년 전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 뭘 했냐면 쌀 누구에게 갖다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만 정보를 공유를 했어요.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한 집안의 쌀이 3포대, 4포대에 가는 것을 막고 김치가 한 집안에 쌓이는 것을 막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 우리는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서비스 기관이 종류가 달랐지만 그 중에서 노인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장애 노인을 위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자활후견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르신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었죠. 자, 7회 볼까요? 연계기술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접근 기술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이 이건 뭐예요?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겠죠. 자, 7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거죠. 기관들 간의 협조 체계,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성 제고, 통합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원스톱 서비스. 한 곳에 가서 신청하면 그 기관들이 서로 원스톱.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김준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주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원칙, 자발성이죠. 네트워크는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분권성, 권력과 자원이 분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수평적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장들의 모임보다는 개별 조직 내부에서 분권화 구조를 형성하여 실무자들이 운영 중심이 되어져야 수평적, 분권적인 분권화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평등성,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권한과 참여, 자원 분배 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등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수평적 이루어져야 되고, 유연성은 네트워크는 유연하게 구성되어져야 되지 강제한다라는 것은 이미 평등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구성되어져야 되고,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탈퇴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네트워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아니라 강제겠죠. 강제. 자, 14회 볼까요? 지역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기초로 해야 하며 협력의 목적과 비전이 공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문이 나오면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회자본이에요. 이 사회자본이 예전에는 네트워크 연계 기술에 그냥 포함돼서 설명이 되어졌는데, 최근에는 별도로 사회자본이 별도로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사회자본의 개념은 뭐예요? 사회자본은 방금 배웠던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일단 관계망 안에서 규범과 신뢰가 더 탄탄해지면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네트워크가 먼저 형성되어져야 사회자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사회자본이 형성된다. 네트워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더 끈끈한 사회자본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거죠.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는 하지만 질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저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와 더 끈끈한 관계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양적인 측면은 많이 네트워크 관계는 있지만 뭐예요? 질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사회자본은 어때요?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확보되었을 때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주 끈끈한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과연 10년 전에도 그렇게 친했나? 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10년 전에 정말 친했던 사람이 지금도 친한가? 라고 되물어 보세요. 10년 전에는 엄청 친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무슨 말이냐? 이따가 그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구성원 연대성이 높아야, 즉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야,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야 사회자본의 총량은 증가합니다. 이해되시죠?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야 사회자본의 총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그 이익이 공유가 됩니다. 자, 우리 관계라는 것은, 끈끈한 관계라는 것은 저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요, 나의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사회자본은 아까 말했듯이 10년 전에 친했던 사람이 지금 친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사회자본은 한번 획득되었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의하죠? 그래도 가끔은 전화하고 그래도 가끔은 관심 가져줘야 이게 사회적 자본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지. 아주 친하다고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연락 한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본 역시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자본은 한번 획득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유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지속적인 관계 확인과 교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사회자본이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요. 강의 한번 끝나고 그래도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카톡 한번 보내시면 그게 바로 사회자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뜬금없이 카톡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분은 저의 사회자본이 되는 거죠. 자, 물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사회자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런 사회자본이 아닌 그런 시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물건 1,000원어치 사면 나는 1,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자본은 그렇지 않죠. 그분이 정말 필요할 때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퍼줄 수가 있고, 사회자본이 형성됐다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나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김진훈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물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사회자본은 동시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기만 해도 아깝지 않고 받기만 해도 그래도 행복한 그런 관계가 사회자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총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죠? 사회자본은 서로 뭐예요? 이번에 귤이 있어. 그래서 그래도 이게 맛은 없지만, 아니면 모양은 이렇게 개팍하지만 그래도 좀 나눠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주고, 그러면 그 친구도 이번에 이랬는데 이거 좀 나눠줄게 이러면서 어때요? 사용할수록 그 총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 19회 볼까요?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19회 사회적 자본의 한 가지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이 이루어지려면 신뢰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규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18회 볼까요?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의 작동 원리이다. 15회 볼까요? 연계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원 연결자, 중개자 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사회자본의 특징,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자본은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또
뭐예요? 한번 획득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획득되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회 자본의 특징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입니다.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은 있는 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원 연결, 네트워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있는 것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동원하는 것이다. 숨겨져 있던 자원을 동원하고 또 없던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부 능력이 있는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홍보와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홍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의 목적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 되겠죠. 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기관 자체가 신뢰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후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우리 그동안 지역사회에 엄청난 신뢰를 보였어요. 기관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심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부하겠죠. 그래서 신뢰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DM 발송하겠죠. DM 발송은 우편 발송을 얘기합니다. 우편 발송. 여기에는 엽서나 편지, 카드, 카탈로그 등 우편으로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뭐예요? DM 발송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벤트, 각종 이벤트 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 대중매체 활용, 요즘은 공익연계 마케팅도 많이 하죠. 공익연계 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을 사면 뭐 일정 부분은 기관에 후원한다든지 이런 거죠. 공익연계 마케팅, 기업의 상품의 수익 중 일부를 기관에 후원, 기부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탐스라는 신발 아나요? 탐스라는 신발은 어떻게 돼요? 그 신발 한 컬레를 사면 동일한 신발 한 컬레가 어때요? 제3국가에 후원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봤을 때 탐스라는 신발 자체가 그렇게 질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탐즈 신발들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탐즈는 그 기부 활동을 아마 했을 것이고 지금은 질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6회 볼까요? 자원 개발 기술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의 신뢰성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도 활용되어진다. 자원 개발 기술. 공익연계 마케팅은 어떤 거죠? 기업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탐주 같은 경우 그죠?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기관의 자원개발에도 기여하며 사회공헌 활동들도 있다. 10회 볼까요? 사회복지사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벤트나 대중매체, 그 다음에 ARS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처럼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라는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원 동원의 세 가지 방식을 보면 지역사회 조직 및 구조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방식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미 기존의 시민단체나 전문가, 친목단체 등을 통해서 자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원할 수가 있죠. 이분들을 통해서 단체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단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고 지역사회 내 지도자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개인 차원에서 설득하는 방식도 있죠. 지역 주민들을 조직 차원에서 조직이 뭐예요? 이미 형성된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 자체가 저희 기관에 후원할 수 있도록 조직 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조직이 아니라 그 조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개인 차원에서 설득하는 거죠. 조직 차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이 느끼는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규명하는 거죠. 지역 주민이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 원인을 찾아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 선호도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접촉이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연찮게 이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면서 당신은 그동안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자원봉사로 함께 했는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희와 이번에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모임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을 다수에게 우편 발송하지 않고 어떻게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새해가 됨으로 인해서 새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단체 카톡이야. 그죠? 그런 경우라 그 앞에다가 김진훈 교수님 이렇게 이름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카톡 정말 나한테만 보냈나? 라고 하면서 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감동시키고 더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모임의 목적에 동의하고 모임 활동을 지지하게 해준다든지 모임 참여에 대해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후원자 개발했다고 그 후원자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 통장에서 의미 없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네? 의미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후원을 중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매해마다 자원봉사의 날, 후원자의 날에 우표 보내주고 그 사람의 생일날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주고 이러면서 관리해준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돈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주니 너무 고맙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자 자체도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후원하겠지만 저도 한두 기관에 후원을 하잖아요. 문자가 와요. 그런데 개별적인 건 아니야.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관리하는 경우는 그게 어렵겠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그래도 몇십 명, 2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을 좀 둬서 개별적으로 좀 보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4에 어떠한 기출문제가 있었을까요?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도 하며 지역사회 내의 기존, 그러니까 개별적이라는 단어와 기존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자, 5회 볼까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함에 있어 기존 조직들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 맞죠? 3회 볼까요? 자원 동원의 기술은 지역사회 연대감 중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연대감을 더 중대시키는 그러한 기대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 기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옹호 기술입니다. 옹호자의 역할. 옹호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대변자라 그랬습니다. 옹호자 이퀄 대변자. 옹호자와 대변자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옹호자 하면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불평등한 사회 정의 실현. 이처럼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누가 봐도 불평등한 곳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직접 개입해서 한쪽의 편에 들어서 뭘 할 수가 있어?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고 한쪽의 편에 들어서 옹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와 B가 크게 윤리적으로 어디가 더 나쁘거나 어디가 더 좋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A 편을 들었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간질 하는 사람이에요. B 편에 들었어. 이간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B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B 편을 들어줬어. 이거는 뭐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이분들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불평등을 해소시켜주고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옹호자 대변자의 기술하면 반드시 어떤 집단이 있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평등을 당하거나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그쪽 편에 들어서
옹호자, 대변자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 사회정의. 사회정의 나오면 옹호자, 대변자예요.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거.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건 뭐예요? 그들 편에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죠.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 편에 드는 건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근데 대변자는 뭐예요? 그들의 편에 들어주기 때문에 뭐라는 단어를 써요? 직접적이라는 단어 쓸 수 있다. 기억해 두세요.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개입, 지지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불평등,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 불평등, 누가 봐도 불평등, 누가 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의 변화를 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 주민의 이익 또는 권리를 대변, 방어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옹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겠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경직된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앞부분에 배웠던 거와 여러분들이 연동하시면 돼요. 정치적 압력 행사,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든지 중원 청취를 요청한다든지 탄원서, 서명 등을 통해서 옹호 활동을 할 수 있다. 청원은 어떤 거죠? A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해서 다수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청원이라 그럽니다. 옹호 기술의 특징에는 사회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과 목표,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예요?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이죠.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처우, 사회정의. 14에 볼까요? 옹호 기술 중 하나 설득은 대상 메시지 전달자, 전달 형식을 구성 요소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옹호를 할 때에는 설득, 중원천치, 표적을 난처하게 하기, 정치적인 압력 등의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앞부분에 설명된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옹호 기술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적인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옹호를 위해 탄원서의 서명을 받아 표적 집단을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옹호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이라는 단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변, 보호, 지지, 방어하는 활동이고요.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위 행동을 하는 것은 옹호 활동의 사례로 볼 수 있다입니다. 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누가 봐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그들 편에 들었다고 해서 이것은 뭐예요? 이간질이 아닌 거죠. 그들은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동권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 편에 서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옹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옹호 활동이 합법화하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불이익, 누가 봐도 불평등,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옹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옹호의 유형에는요, 자기 옹호,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 옹호라 그럽니다. 클라이언트 개인 집단이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는 것도 자기 옹호입니다. 그래서 옹호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것도 옹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인 옹호나 가족 옹호는 내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요? 개인을 옹호해 주거나 가족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가족을 대신하여 진행하는 옹호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럴 때 주의할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다 대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뭐예요? 개인 옹호나 가족 옹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단 옹호는 희생자 집단을 위한 옹호 활동,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든지 이러한 집단들을 위해서 옹호 활동도 할 수가 있겠죠. 지역사회 옹호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고 정책, 정치 옹호도 가능합니다. 입법 활동에서. 그래서 입법이나 행정, 사법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활동을 정책, 정치 옹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체제의 변환적 옹호도 있습니다. 어떤 반전 운동이라든지 여성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 이처럼 사회 체계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도 옹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1회 볼까요? 자조 집단이나 스스로 돕는 것을 자기 옹호에 해당한다. 그죠?
자조 집단이나 스스로 자신을 옹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옹호라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다라는 것. 그래서 시험에는 자기 옹호가 나왔었네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기술은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뭐예요? 지역사회를 교육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지역사회 복지사는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건 뭐예요? 교육에 해당되겠죠?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계속 뭔가 바뀌는데 그 바뀐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 설명할 때도 있죠. 그러한 부담감을 안고 저희는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은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와 기술을 함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강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도 받게 되고요. 그럴 때에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관심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시행하거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역 주민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신념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정도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 상호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연대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기술입니다. 자, 역량 강화 기술, 인파워먼트, 이거는 뭐예요? 치료가 아니라 뭐예요? 파워를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역 주민이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도 인파워먼트에 해당되고, 그 결과도 인파워먼트에 해당되겠죠.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정은 지역 주민이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력을 획득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려는 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노력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인파워먼트죠. 노력을 해서 나중에 그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는 것도 인파워먼트죠. 결과로서는 개입에 따른 효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인파워먼트 기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인파워먼트를 하려고 그러면 힘을 부여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도 인파워먼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억압 요소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향함. 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거죠. 왜? 인파워먼트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파워먼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치료가 아닌, 기존에는 치료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인파워먼트는 뭐예요? 파워를 획득해 나가는 거죠. 파워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사고,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파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인파워먼트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인파워먼트를 위한 방법에는 의식을 제고하는 거죠. 의식을 제고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이겠어요? 비판의식.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때요? 무조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역량을 갖추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비판의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인파워먼트 기술이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도 뭐다? 인파워먼트 기술이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인파워먼트, 능력인 것이죠. 공공의제로 만드는 것도 뭐예요? 인파워먼트다. 쟁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공공의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다? 인파워먼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그런 어떤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끝으로 그동안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요, 이벤트를 하면서 좀 남은
남은 교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9747-5910 카톡으로 안 하면 여러분들 정보가 없으니까 제때 택배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깜짝 이벤트는 제 전화번호잖아요. 제 전화번호를 친추하고 카톡으로 제주감귤이라고 그냥 요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감귤이라고 카톡 온 사람 중에 29일 자정까지 톡으로 남겨주신 분 중에 영상으로 촬영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이 신뢰감 있죠, 그죠? 제가 누구 좋아한다고 더 그분한테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 랜덤 추첨을 통해서 모의고사 지금 있는 게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아까 10분한테는 이 모의고사가 이렇게 가요. 이 모의고사 3회분 모의고사 이게 2명에게 갈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모의고사 2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집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고 싶은 사람 합격 예상 문제집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영상이 다 있어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쿠폰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쿠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권. 그 다음에 기출해독. 이 교재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기출해독 9권 한 세트, 이거 한 세트예요. 이게 한 분한테 가는 거예요. 요것을 29일까지 카톡으로 제주 감귤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지역사회 감귤 겨울철 감귤 많이 소비해 주세요. 우리 제주의 농가들이 그래도 한 해 동안 지금 이 겨울 지금 이 판매 이거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감귤도 많이 섭취해 주시고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제주도 도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 감귤 딱 치면 이렇게 카톡으로 4글자만 해주면 이벤트 응모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응모자가 뭐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 중에 4명을 선정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카톡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연락처를 제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정도에 바로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깜짝 이벤트니까 29일까지 이 영상 여기까지 본 분들만 응모할 수 있겠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동안 한 달 반 이상 공백 기간을 이제 극복하고 지역사회 복지론부터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남은 한 25일 정도 남았죠.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과 다양한 스타일대로 남은 25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 즐겁게 합격의 소식을 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